마강재. 1955년 서울 양창구에서 태어난 마강재는 15살이 되던 해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에서 주민과 경찰 간의 폭행한 죄로 소년원에 수감되는데요. 출소 이후 거주지였던 판자촌이 정부 정책으로 철거되자 전국을 전전하며 각종 범죄에 가담하며 살았습니다. 1981년 1월 강원도 소강군에서 상대 조직원들과 싸우다 도주하던 마강재는 당시 난파 무장공비 퇴치 작전 중이던 해안 경비대를 쓰러뜨리고 달아나는 괴력을 선보이는데 말로 설명하면 복잡해서 그냥 때려 눕힌 거라고 합니다. 82년 8월 조직폭력단의 사주를 받아 독사파 두목 윤태출의 차량에 폭탄을 설치했는데 이 폭파 사건으로 윤태출의 아들인 윤재현씨가 즉사, 이후 몇 주에 걸쳐 독사파 단원 7명을 차례로 추적하여 살해 및 은닉한 뒤 경찰에 검거되었고 결국 1983년 1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실제로 범죄와의 전쟁 전인 1970, 80년대의 대한민국은 서진 룸살롱 집단살인 사건 등 조폭들끼리의 패싸움으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았다는데, 룸살롱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동술과 고금석이 사형 선고를 받아 3년 뒤인 1989년 8월 4일 처형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감생활. 독사파 두목 윤태출이 아들의 복수를 위해 마강재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문이 교도소 내에 돌아 재소자들 사이에서 마강재를 향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동 하루 전인 20일 마강재는 이유 없이 노역 및 체능 활동에서 일체 열애되었고 교도관에 의해 강제로 구속복을 착용한 뒤 자재창고로 이감되었는데요. 20일 저녁 한 교도관이 마강재가 갇혀있는 창고 열쇠를 재소자에게 건네는 걸 봤다는 증언이 있고, 폭동 당일인 21일 교도관 근무 순번이 급히 변경된 기록을 찾았다고 합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죠. 폭동 발생 전날 열쇠를 건네받은 교도관 복장을 한 재소자는 미리 대기 중이던 수감자들과 함께 창고에 갇혀있는 마강재를 찾아가는데, 근무 중인 교도관들은 이를 막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영상을 더 잘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녹화를 준비 중입니다. 이건 뭐 포장을 했네. 아, 깜짝이야. 묶여있는 거 아니었나? 근데 일어서면 뭐 서서 죽으면 뭐가 달라? 라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구속복을 찍고 두 팔이 자유로워진 마강재는 상대를 아주 개박살 내버립니다.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4502. 죽은 척하고 있는 재소자를 깨워 모든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마강재라고. 마강재. 아이 시끄러. 마강재면 뭐? 다 관두고 집에 갈까? 근데 계장님, 제가 뭐 돈 받아가는 건 저 중에 한 명 아닌 거예요? 개인이 죽이든 단체가 죽이든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녹화나 잘 뜨고 테이프는 어떻게 하면 잘 팔아먹을까, 그걸 신경 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다 같이 덤벼도 모자랄 판에 지들끼리 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비처럼 몰려드는 재소자들 밑에 속수무책으로 깔리고 마는데, 결국 모든 걸 체념해버리고 철창까지 뚫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상황이 잘못되었으면 직감한 계장은 테이프를 챙겨 탈출하려 하는데, 아무도 못 죽였는데 테이프는 챙겨 뭐해요? 야 이거 실탄이잖아. 뭐 하려 그래? 죽이는 거 구경하는 거나 직접 죽이는 거나.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CCTV에 연결된 줄을 따라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교도관을 참교육하러 가는 마강재. 권총 소리가 2번 울리고
역시나 총에 맞은 건 교도관이었습니다. 당황하는 계장과 때마침 튀어나오는 녹화 테이프. 과연 계장은 무사히 테이프를 챙겨 진실의 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화 그라운드 제로였습니다. 사라진 테이프와 마강제는 빼돌린 CCTV 테이프를 세르게이 칼림닉에게 넘깁니다. Unfiltered, and Kalimnik would use this tape to build an empire. The tape became a hot item in the underworld. Every gangster, pimp, and wannabe kingpin desperate for a copy. And they all had the same question. What else do you have? He said we need to produce more material. It wasn't hard at all. Just pay off prison guards and roll tape. We were making more money than you can imagine. From the US, Russia, all over Asia. 몇 가지 의문점. 마강제가 세르게이에게 교도소 폭동 비디오 테이프를 팔았고 세르게이는 그 테이프를 남시장에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딱히 흐름상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갑자기 드는 의문. 마강제와 세르게이는 서로 어떻게 알고 만나게 된 걸까요? 우리는 두 교도관의 상반된 행동에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강지 죽이면 얼마 준대요? 근데 저렇게 몰려가면 누가 죽인 줄 알고 돈을 주지. 한 명만 준다면서요. 그거 증명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여기서 녹화를 뜨는 거잖아 임마. 그러니까는 저기서 누가 죽던 죽인 놈이 얼마를 받던 너는 때 맞춰서 여기 있는 선 있지, 요거를 잘 바꿔가면서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 뒤에 표시된 게 1번이고 2, 3, 4. 호산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된 주요 원인은 독사파 두목이 아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마강제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사파에 매수된 두 교도관 모두 누가 마강제를 죽였는지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녹화를 뜨는 거라 여기까진 흐름상 자연스럽죠. 그런데 한참 뒤 마강제가 모든 재소자들을 쓸어버리자 두 교도관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야! 테이프 챙겨, 테이프. 아무도 못 죽였는데 테이프는 챙겨 뭐예요. 녹화 계속 하세요. 야, 이거 실탄이잖아. 뭐 하려 그래? 어? 죽이는 거 구경하는 거나 직접 죽이는 거나. 직접? 재수가 죽이든 간수가 죽이든 죽여야 되는 벌죠. 독사파 두목이 마강제의 목에 현상금을 걸었고 이에 도전한 재소자들은 모두 쓰러진 상태입니다. 이때 매수된 두 교도관이 보일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은 뭘까요? 부하 교도관의 말처럼 마강제를 직접 죽여 현상금을 차지하는 거겠죠. 어차피 이미 일은 벌어졌고 증거 비디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마강제만 풀어준 꼴이라 일만 더 복잡해졌죠. 그런데 만약 교도관이 직접 마강제를 죽여 폭동을 마무리한다면 테이프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교도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폭동 진압도 하고 일석이조가 될 겁니다. 게다가 재소자들과는 달리 총까지 소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부하보다 훨씬 경력이 많은 계장의 선택은 야, 테이프 챙겨, 테이프. 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계장의 목적은 마강제가 아닌 테이프에 있었다는 뜻이죠. 물론 교도관이 폭동을 사주하고 방조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테이프부터 챙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 대화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계장님, 저하고 돈 받아가는 건 저 중에 한 명 아닌 거예요? 개인이 죽이든 단체가 죽이든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녹화나 잘 뜨고 테이프는 어떻게 하면 잘 팔아먹을까? 그걸 신경 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야. 아마 후임은 계장의 말뜻을 독사파 두목에게 수고비를 받으려면 누가 죽였는지 테이프를 잘 찍어야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였겠지만 만약 누가 마강제를 죽였는지 증명하기 위해 녹화를 뜨는 게 맞다면 테이프를 어떻게 잘 팔아먹을까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현상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만 제대로 찍으면 끝이니까요. 은연중에 계장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셈이죠. 따라서 마강제가 재소자들을 모두 쓰러뜨리는 바람에 일이 틀어진 순간 후임은 날아간 수고비 대신 현상금이라도 벌기 위해 마강제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고 계장은 테이프만 재빨리 챙겨 떠나려고 한 겁니다. 이래서 사람 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이 만약 아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교도관을 매수하고 현상금까지 건 조직의 보스라면 무슨 배틀로얄도 아니고 굳이 일을 이렇게 어렵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재소자 다수를 킬러로 고용한 다음 교도관에게 모른 척 해달라고 하면 그만일 텐데 말이죠. 또한 마강제를 죽인 사람에게 현상금을 챙겨주기 위해 굳이 교도관에게 CCTV로 녹화하게 시킨 것도 어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첫째로 오히려 CCTV를 꺼달라고 부탁해서 범인이 누군지 모르게 해야 살인 교사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둘째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마강제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하기 힘들면 그냥 안 줘도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누가 죽였는지 모르니까 조직의 보스가 약속 안 지켰다고 창피해질 일도 없고요. 따라서 제가 내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애초에 테이프를 원했던 건 현상금을 건 조직의 보스가 아닌 세르게이 칼림닉이었다는 겁니다. 마강제가 테이프를 챙겨 세르게이에게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죽도록 얻어터진 계장이 테이프에 대한 비밀을 전부 실토했기 때문일 거고요. 브로커, 교도소 폭동 비디오를 얻기 위해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교도관을 매수해 녹화를 진행해야 하고, 둘째는 재소자들에게 폭동을 일으킬 만한 동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테이프를 얻고자
하는 브로커의 눈에 독사파 두목은 최적의 인물이란 뜻이죠. 브로커는 두목에게 이렇게 딜을 겁니다. 우리가 마강제를 죽일 제소자를 섭외하고 이 사실을 눈감아줄 교도관을 매수한 다음 증거자료까지 모두 제거할 테니 당신은 마강제의 목을 제일 먼저 딴 용기 있는 한 명에게만 현상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직원들을 통해 이것에 대한 소문을 내달라. 나도 마강제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 라고요. 어차피 마강제를 죽이기 위해 킬러를 고용해야 하는 독사파 두목 입장에선 꽤나 괜찮은 조건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마지막 의문, 러시아에 살고 있는 세르게이 칼림닉은 어떻게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의 내막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But Sergei, he wanted to go bigger. He had investors, people who believed in him. 아이디어도 좋은데 뒤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세력까지 있다면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그 어디에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글라크 테이프를 제작할 수 있었겠죠. 끝으로 투자자들은 세르게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Who said that he was meant for bigger things? When you say bigger, you mean the battlegrounds? Yes. The battlegrounds.